이토준지의 미미의 괴담 1편 이웃집 여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미가 살고 있는 곳은 40년 정도 된 연립주택의 1층 맨 끝방입니다. 이 낡은 집의 제일 큰 고민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집주인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김없이 위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미미는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화가 난 미미는 위층 집에 가서 문을 세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외칩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옵니다. 문이 열리자 음악 소리는 더욱더 시끄럽게 들립니다. 여자는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의 퉁명스러운 소리에 미미는 고성방가 수준이라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남자는 주눅들지 않고 옆집에서는 아무 말 없는데 여자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옆집에서도 시끄럽다고 수긍한다면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하자 미미는 바로 옆집으로 갑니다. 미미는 옆집 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는지 어떤 기척도 없습니다. 남자는 옆집은 항상 조용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렇다면 여기는 빈집이 아니냐고, 아무도 안 살면 당연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고 따집니다. 그 말에 빈집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끔씩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지만 평소에 정말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옆집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던 옆집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통 검은색 옷으로 몸을 감싼 채로 미미와 남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저 지나쳐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서 싸움은 다른 곳에서 하라고 말하자 그 틈에 남자는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억울한 미미는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떨어져 있다 보니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며 아주머니도 옆집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옆집 사람이 금방 나갔다는 말에 아주머니는 그래도 집에 아직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집에는 여자가 2~3명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며 아주머니도 옆집에 있는 자매들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체격은 전부 다르지만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번 안 하는 기분 나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옆집이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미미는 소음 공해는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위층에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미는 소음 공해가 사라지자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였지만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가졌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미미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택 입구에 미미 집 위층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미미도 위층 남자를 발견합니다. 미미는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미는 남자에게 다가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남자는 깜짝 놀라합니다. 남자는 미미의 얼굴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이 무척이나 안 좋아 보이자 미미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남자는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옆집 여자가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옆집 여자를 본 그날 남자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집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집은 낡고 벽이 얇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나 일상적인 소음이 들릴 텐데 옆집에서는 정말 아무런 소리가 없고 정말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무언가를 본 것일까? 결심한 듯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미미의 얼굴을 쳐다본 순간 미미의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옆집 여자였습니다. 미미도 깜짝 놀란 듯 여자를 쳐다보는데 이상하게도 여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남자를 지그시 내려볼 뿐이었습니다. 정막의 순간이 끝나고 그 여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 집으로 가는 여자를 보고 미미는 어이없어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 얇은 벽 건너편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그날 밤 2층에서는 그 남자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는 도망치듯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미미는 그 남자가 갑자기 이사를 간 것은 마음에 걸렸지만 주인에게 부탁해서 2층으로 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은 옷의 여자들은 신경이 쓰였지만 그저 1층보다 2층이 더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미미는 친구인 나오토와 다나카를 불러 2층으로 이사를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미미는 아래층 청소를 빨리 끝내려고 밖으로 뛰어가는데 실수로 옆집 여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세게 부딪혀서 이웃집 여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미미는 미안한 마음에 떨어진 짐을 주워주는데 이웃집 여자는 놀랍게도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미는 그냥 집에 들어가려는 여자를 급한 마음에 손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미미가 손목을 잡자 옷이 올라갔는데 그 안에는 사람의 손목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목이 아닌 마치 철판 같아 보입니다. 이웃집 여자는 미미의 손을 뿌리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방에 들어온 미미는 친구들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하니 미미는 조용히 하라며 주의를 줍니다. 의수라는 말에 미미는 문을 자연스럽게 열었다며 아니라고 하자 친구는 미미가 당황해서 잘못 봤을 거라고 합니다. 이사를 도와준 친구들이 돌아가고 2층에서의 첫 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옆집이 거슬리는 미미는 정말 아무 소리도 없는 옆집이 무척이나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방에 옆집 방향 쪽으로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치 옆집을 보기 위해 일부러 뚫어놓은 듯 보입니다. 옆집이 충분히 보일 구멍에 미미는 고민을 하다 결국에는 옆집을 보기로 결심하고 쳐다봅니다. 구멍 앞에는 마침 옆집 여자가 있었으며 옆집 여자의 손은 미미가 낮에 본 얇은 철판입니다. 옆집 여자는 자신의 얇은 철판을 드라이버로 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나사들이 보입니다. 모든 나사를 푼 여자는 드라이버를 바닥에 두고 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당기자 놀랍게도 팔이 늘어났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난 한쪽 팔은 평소보다 2~3배는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는데 모든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웃집 여자는 이번에는 다리 쪽에 있는 나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잡아당기자 다리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미미가 그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자 이웃집 여자가 미미가 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쳐다보는 걸 느낀 미미가 깜짝 놀라 벽에서 일단 멀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잠잠해졌다고 생각한 미미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시 한번 구멍 안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이웃집 여자도 보고 있었습니다. 미미는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벽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지만 미미는 놀란 마음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구멍을 철판으로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미미의 방 안에 이웃집 여자의 철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미미는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철판이 미미가 도망치는 방향으로 꺾여서 들어옵니다. 눈이라도 달린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닌 듯 그저 철판을 휘두르기만 합니다. 미미가 잘 피하자 이웃집 여자는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하고 일단 철판을 회수합니다. 이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린 미미는 자신이 본 게 대체 무엇인지 저 사람은 무엇인지 고민을 합니다. 미미는 이웃집 여자의 팔다리가 마음대로 길어지고 줄어드는 걸 보고 자신의 본 사람들은 모두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급한 마음에 무거운 책장으로 구멍을 막으려고 합니다. 무사히 구멍을 막은 미미. 그런데 옆집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웃집 여자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는 미미는 문을 확실히 잠가 두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다행히 문은 열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여자가 멀리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창문으로 보이지 않을까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는 미미. 그런데 이웃집 여자는 자신의 다리를 길게 하여 미미의 창문 앞에 있었습니다. 미미가 창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열린 창문 사이로 몸을 놓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들어가기에는 무척이나 좁은 창문 때문에 발버둥 치다가 선글라스가 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자는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미는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이웃집 여자는 그 후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옆집에 살고 있었으며 미미는 가까운 시일 내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터준지 미미의 계단 2편 풀소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오토와 미미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산책을 와서 미미는 무척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기분 좋아 보이는 미미에게 나오토는 분위기를 잡습니다. 나오토는 진정한 남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할 때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풀밭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인데 나오토와 미미 둘 다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근처에는 열매가 있는 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질 나오토는 자기 같은 늑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리가 난 곳에 가봅니다. 미미는 부끄러운지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오토는 미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토는 무언가를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짓습니다. 소리가 난 곳에는 목을 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에 당황하는 나오토와 미미. 정신을 차린 나오토는 혹시나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빠르게 뛰어갑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자 이미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썩은 냄새에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오래된 시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새벽에 물기가 있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미는 아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구두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오토는 그래도 시체를 우선 내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내리려고 하니 디딤판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다 나무 위로 올라가기에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올라간 것일까? 주위를 살피며 디딤판이 있는지 둘러보는데
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시체 주위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구두만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에 혹시나 풀밭에 떨어진 게 있는지 더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토는 혹시나 살이 썩어서 떨어지는 건가 싶어서 위를 다시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 시체가 미미와 나오토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 반대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래도 밧줄이 풀리면서 천천히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신들이 지금 당장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오토와 미미는 확실히 어떤 덩어리가 대량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을 받은 나오토와 미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떨어지는 커다란 덩어리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오토와 미미는 도망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계속해서 미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토준지 미미의 계단 3편, 묘지의 얼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미는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2년 된 주택에 방이 2개이며 남향이라서 해가 잘 드는 집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 집값이 많이 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이 묘지이기 때문입니다. 묘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게 스산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미미도 집값이 싸서 들어오긴 하였지만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며 남자친구인 나오토가 왔습니다. 나오토는 아무리 집값이 싸다고 하지만 묘지가 있는 곳에 이사한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묘지들은 거의 용거 없는 묘지가 많아서 그런지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미미는 보통의 묘지와 다른 것을 발견하고 나오토에게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나오토는 그것이 토장이라고 합니다. 토장은 시체를 바로 땅속에 묻는 것이며 시체를 묻을 때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리고 시체가 흙이 되면서 솟아오른 부분이 평평해진다고 합니다. 미미는 그 이야기에 놀라워하며 무서운지 도시에서 토장을 하는 사람이 있냐며 화를 냅니다. 나오토는 미미가 무서워하자 요즘에 누가 토장을 하겠냐며 미미를 달래줍니다. 하지만 미미는 괜히 기분이 더욱 안 좋아진 듯 보입니다. 밤이 되고 미미는 낮에 나오토가 한 말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새벽에 묘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작았던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규칙적으로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미도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조심히 베란다 근처로 다가간 미미는 커튼을 걷고 밖을 쳐다봅니다.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지만 가로등 하나 없는 밖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아침이 되고 미미는 베란다로 나가봅니다. 그리고 어제 들려오던 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고민해봅니다. 하지만 딱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미미는 옆집 사람을 발견하고 인사를 합니다. 미미는 옆집 사람에게 어제 들었던 소리를 물어봤지만 옆집 남자는 아무런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묘지에 제사 음식이 많다 보니 족제비 같은 동물들이 훔쳐먹으러 온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미미가 들었던 소리는 동물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묘지 근처를 둘러보는 미미는 나오토가 말한 토장묘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미미는 그러다 조금 특이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이 비석은 다른 비석과 다르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바닥을 보니 끌린 흔적이 보입니다. 미미는 누군가가 비석을 돌린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추측일 뿐 별다른 정보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다시 밤이 되었고 그 소리는 어김없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리는 매일 밤마다 계속 들렸으며 미미는 비석이 돌아가는 소리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미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창문 밖으로 묘지가 있는 쪽을 쳐다보는데 미미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작은 불빛인데 그 불빛들은 자유롭게 묘지를 돌아다녔으며 도깨비 불로 보입니다. 다음날 나오토가 미미의 집에 놀러왔습니다. 미미는 자신이 본 도깨비 불에 대해서 말하자 나오토는 그것이 인이 탈 때 생기는 불꽃이라고 합니다. 토장을 하면 시체에서 인이 나오는데 그 인이 타면서 생기는 불꽃이 도깨비불처럼 보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미미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그만하라고 합니다. 괜히 묘지가 기분 나쁜 미미는 낮에도 방에 커튼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미는 커튼을 쳐도 밖에서 누군가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었죠. 소름 끼쳐서 밖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며 무서워하는 미미에게 나오토는 무신경하게 기분 탓이라고 합니다. 미미는 그 말에 비석이 돌아간 흔적이 있다며 보여주겠다며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토는 미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같이 묘지에 나가봅니다.
그리고 미미가 데려온 곳에 비석은 정말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다른 쪽에 있는 비석은 아예 반대쪽으로 돌아간 것도 보입니다. 뒤쪽에 있는 비석을 확인해보는 나오토는 대부분의 비석들이 조금씩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미는 밤마다 비석이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누군가의 저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오토는 비석이 저절로 돌아갈 리 없다며 누군가가 몰래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비석을, 거기다 엄청나게 무거운 비석을 사람이 돌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나오토가 뜬금없이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나오토의 진지한 표정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오토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베란다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커튼을 걷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비석들이 미미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오토는 미미에게 전에도 이렇게 비석이 집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미미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거기다 이전에는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나오토는 미미가 사람의 시선을 느끼는 이유는 비석이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란다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던 나오토와 미미는 옆집 남자를 발견합니다. 옆집 남자는 보디빌더인지 밖에서 운동 및 보디빌더 자세 연습을 자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나오토는 미미를 위해 같이 집에 있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오토는 그 소리를 듣고 방에 불을 끄고 베란다로 밖을 쳐다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밖에서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도깨비 불이 보입니다. 나오토는 무서워하지 않고 도깨비 불을 계속해서 주시하자 어둠이 눈에 익는지 어떤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미도 같이 확인합니다. 정말 비석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도깨비 불이 그 사람 근처에 가니 정확히 누구인지 보이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비석을 움직입니다. 범인은 옆집 남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나오토와 미미. 남자는 한동안 비석 앞에서 포즈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비석으로 가서 비석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비석이지만 남자가 힘을 주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오토는 범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무서움이 없어졌는지 창문을 열고 남자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소리칩니다. 갑작스러운 나오토의 큰 소리에 놀란 남자는 무거운 비석 때문에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남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로 가보는 나오토와 미미, 그리고 그곳에서 옆집 남자를 발견하는데 남자가 꽤나 무거웠는지 묘지가 망가졌고 남자는 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 거긴 정말 토장묘였습니다. 나오토가 옆집 남자한테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나오토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남자는 토장묘의 해골과 눈맞춤을 합니다. 나오토와 미미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들은 사정을 듣기 위해 옆집 남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날 묘지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석의 방향이 잘못된 걸 보고 다시 돌려보려고 하지만 무거워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크레인까지 부르며 비석은 원래의 위치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오토는 그 남자가 왜 비석을 돌리는지 궁금해합니다. 미미라도 그것을 알 리 없고 토장묘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미미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하지만 돈이 없는가 봅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나오토. 그런데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던 옆집 남자가 집에 돌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비석을 옮긴 정도라서 큰 죄가 아니다 보니 금방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소리의 미스터리를 알아내고 한결 여유로워진 미미. 그때 옆집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미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쳐다보니 보디빌더 자세 연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던 남자는 미미의 시선을 느꼈는지 미미가 있는 쪽을 쳐다봅니다. 남자는 밝은 표정으로 경찰서에서 많이 혼났다며 미미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며 자신은 주목받는 것에 크나큰 쾌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미미가 이해 못하는 듯 하자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주는 남자는 비석들이 자신을 봐주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즉 비석을 자기 집 쪽으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비석들이 자신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밤이 되고 어김없이 묘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비석을 옮기고 있습니다. 미미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자의 행동에 이해를 못합니다. 한밤중에 도깨비불이 마구 날아다니는 묘지 안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보여주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비석 말고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비석을 잡고 돌리기를 시작하는 남자. 조금씩 비석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비석이 반대편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의 얼굴 형태가 보입니다. 그것도 무척이나 기분 나쁘게. 미미는 그 비석에 있는 시선을 느끼는 듯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모든 비석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모든 비석에는 사람의 얼굴의 형태가 보입니다. 무서움을 느끼는 미미는 결국에는 커튼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미미는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떨었다. 비석은 분명히 미미를 쳐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유령들의 시선. 다음날 그 남자는 비석을 다시 움직였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다. 그 후로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지금 또 다른 묘지에서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후 비석은 하나둘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런데 미미의 베란다 근처에 있는 비석들은 그대로 있다. 아무 용거가 없는 무덤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비석들은 베란다 너머로 미미를 향해 미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토준지 미미의 계단 4편 해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미와 나오토 그리고 친구들은 다같이 바다에 놀러를 갔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미미의 일행들은 숙소에서 자는 것보다 차 안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기분이 들떠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유독 미미만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미미는 왠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며 왠지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불안해 보이는 미미에게 친구들은 별일 없을 거라고 다독거려 줍니다. 그렇게 미미와 친구들은 내일 신나게 놀기 위해 차 안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미미의 친구들은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는 바다에도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나오토는 혼자 있는 미미에게 다가가서 아직도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봅니다. 미미는 어젯밤 귀신을 봐서 집에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미미의 마음도 모르고 나오토는 미미가 꿈을 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미미는 나오토에게 정말로 귀신을 봤다고 화를 냅니다. 손님, 보셨군요. 가끔 나온답니다. 이 해안에서는. 여기는 익사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테트라포드가 있죠. 저 아래쪽에 걸려서 그대로 물귀신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밤만 되면 해안으로 걸어 나오는 거죠. 저도 몇 번이나 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해안에는 엄청난 유령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때 친구인 후루사와가 서핑을 끝내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오토와 미미에게 말을 건 알바생을 보고 관심을 보입니다. 후루사와는 알바생을 꼬시러 가려고 하는데 나오토는 어림도 없다고 놀립니다. 후루사와는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알바생에게 갑니다. 나오토의 예상을 빗나가고 알바생은 신기하게도 미미 일행과 어울리게 되었고 같이 사진을 찍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루사와는 자신감 있게 알바생과 커플샷을 찍자고 말합니다. 스윗한 나오토는 알바생을 생각해서 후루사와에게 오래 붙잡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요즘은 기온이 낮아서 손님도 별로 없고 저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거든요. 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쓸데없이 이상한 것들이 보여서,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있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들, 제 눈에는 그들이 보이거든요. 사후의 세계는 정말 있답니다. 전 그 세계를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이 해안에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핑을 즐기다 죽은 사람들도 많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후루사와 씨,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에겐 보여요. 당신 주변에. 뭐? 내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알바생을 보고 미미의 일행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해변의 해가 지자 점점 추워집니다. 미미 일행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나오토는 낮에 본 알바생이 정말로 이쁘다고 미미가 질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미는 질투가 아니라 어제 귀신을 본 것 때문에 아직도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기분 좋아 보이던 후루사와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나오토가 후루사와의 표정이 안 좋은 걸 발견하고 농담을 던져도 후루사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장난도 받아주지 않고 후루사와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러 갑니다. 친구들은 후루사와가 사랑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루사와가 없어도 미미 일행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미미도 이제는 피곤한지 나오토에게 그만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후루사와가 자고 있던 차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자고 있다고 생각한 후루사와가 갑자기 차에서 나와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친구들은 화장실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후루사와의 방향은 화장실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고민도 없이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된 나오토와 친구들은 후루사와를 불러보지만 후루사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나오토는 그제서야 후루사와를 잡으러 바다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후루사와는 앞만 보고 계속 들어갈 뿐입니다. 빠르게 다가가서 후루사와를 잡은 나오토는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끌어당기는데도 후루사와는 오히려 나오토의 손을 뿌리치려고 할 뿐입니다. 나오토와 다나카는 후루사와를 바다 밖으로 데려오는 것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후루사와의 상태는 무척이나 안 좋아 보입니다. 미미가 후루사와에게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봅니다. 안 돼. 지금 가야만 해. 난 부탁을 받았어. 후루사와의 알 수 없는 대답에 다시 물어보지만 너희들한테도 보모가 왔지. 어쩜 그리 태평할 수가 있어. 저길 보라고. 저기 엄청난 아이들이 있잖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 후루사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가리킨 곳을 다시 쳐다보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잔잔한 바다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후루사와를 제외한 친구들은 모두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죠. 방금 자동차로 보모가 도움을 청하러 왔단 말이야. 아이들이 물에 빠졌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다를 봤더니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보모가 부르고 있다. 또다시 후루사와의 말에 바다를 쳐다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토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후루사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후루사와는 저렇게 많은데 너희들은 안 보이니? 저기 방파제가 있잖아. 잘 보라고. 저기로 아이들 시체가 떠오르고 있잖아. 어부들이 아이들 시체를 건지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 나도 부탁을 받았어. 도와주러 가야 돼. 이거 너란 말이야. 부모들이 날 부르고 있어. 알 수 없는 말을 외치며 다시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자 나오토는 후루사와를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렇게 나오토는 날뛰는 후루사와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그대로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무척이나 길었던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후루사와를 지키던 친구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미미가 제일 먼저 눈을 뜨고 후루사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후루사와가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바다로 나와서 후루사와를 찾으러 다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쯤 미미 일행은 후루사와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후루사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후루사와의 모습은 아주 처참하였습니다. 언뜻 보아도 후루사와는 바다에 다시 들어가서 익사한 듯 보입니다. 그렇게 구급차가 와서 후루사와를 데리고 갔습니다. 미미 일행들은 도대체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보입니다. 단 하루 만에 친구가 죽었다는 것이. 그리고 어제 만났던 알바생이 나타납니다. 역시 이렇게 됐네요. 예전에 이 해안에서 유치원생들이 파도에 휩쓸려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희생자들의 영혼이 이 해안에서 떠돌고 있답니다. 인솔하던 보모들까지 수많은 희생자가 저 방파제 근처로 떠올랐죠. 알바생이 갑자기 나타나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미미의 일행들입니다. 그저 알바생이 이상한 여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일상생활로 돌아온 미미 일행. 나오토는 다나카에게 사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모르는 척하는 다나카에게 후루사와와 같이 찍었던 사진에 대해서 물어보자 다나카는 사진은 나왔지만 무언가 말하기 꺼려하는 표정입니다. 결국에 미미와 나오토는 여행 때 사진을 보기 위해 다나카의 집에 들립니다. 다나카는 미미와 나오토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여행 때 사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행복했던 사진들이 보이는데 미미는 뒤에 후루사와의 독사진을 보고 놀라운 표정을 짓습니다. 후루사와의 독사진에는 유령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후루사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후루사와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분명히 그때 알바생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제서야 알바생의 말을 믿기 시작한 미미와 나오토. 그런데 나오토는 당시 같이 찍었던 알바생의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알바생의 사진은 왜 없냐고 다나카에게 물어봅니다. 다나카는 알바생의 사진은 모조리 버렸다고 하자 나오토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나카는 무서운 듯 알바생의 사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의 미미와 나오토. 결국 더 이상 다나카한테는 물어볼 수 없었다. 후루사와의 무시무시한 사진은 남겨두었으면서 그 여자아이의 사진은 왜 버린 걸까? 그녀를 찍은 사진이 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다나카는 지금 또 입을 다물고 있다. 이토준지 미미의 계단 5편 둘이서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공원에 서 있습니다. 여자는 옆에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천천히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켭니다. 그리고 끝내 여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불을 붙입니다. 여자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력이 다한 여자는 끝내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미미가 어느 시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미는 오랜만에 자신의 본가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인사를 하는데 집안에는 미미의 동생과 처음 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미미가 동생에게 옆에 있는 아이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이름은 K로 아빠의 지인분의 부탁으로 당분간 돌봐주기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미미의 부모님은 가게 일로 바쁘기 때문에 동생이 봐주고 있는데 K는 이상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상할 정도로 사람 옆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과 함께 동생은 K를 미미에게 맡기고는 도망쳐버립니다. 미미는 당황스러워하는데 K는 바로 미미에게 바짝 붙어버립니다. 그 후 K는 미미에게 꼭 달라붙어서 미미가 어딜 가든 무얼 하든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미미가 화장실에 가려는데 거기에도 따라 들어오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미가 밖에서 기다리라 말하고 문을 닫아버리자 그 짧은 틈에도 K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미는 정말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미는 부모님의 가게에 가서 엄마와 아빠를 부릅니다. 반갑게 미미를 맞아주는 부모님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K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들은 척도 안하고 미미에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미미도 바쁘다고 말하지만 부모님은 미미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미미의 아빠는 K의 얼굴이 더럽다며 그런 얼굴로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미미는 아빠의 말에 무슨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K를 쳐다보는데 정말 K의 얼굴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재가 묻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종일 미미와 붙어 있었는데 어느 틈에 이런 게 묻었는지 의아해하며 미미는 K를 데리고 나갑니다. 또 시간이 흘러 미미의 동생이 복도가 엉망이 되었다며 화를 냅니다. 바닥이 더러워졌다며 화를 내는 동생. 그곳에는 사람의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보이며 검은 재가 있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게 있을지 의아해하며 도둑이냐고 물어보자 동생은 딱 잘라 K의 얼굴이 더러워졌다며 K의 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K의 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발자국이라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미미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며 K와 함께 나타납니다. 동생이 K가 한 짓이 아니냐고 물어보자 미미는 바로 K의 발을 확인해 봅니다. 하지만 K의 발은 무척이나 깨끗하였습니다. 동생은 그럼 도대체 누구의 짓이냐며 또다시 화를 냅니다. 미미는 K는 하루 종일 자기와 같이 있었다며 K를 변호해 줍니다. 동생 하나는 친언니 미미가 K를 변호해 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보입니다. 화가 나서 K에게 미미는 우리 언니라며 질투 섞인 말을 하자 엄마가 하나를 야단칩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을 타이르듯이 조용히 말하는데 사실 K를 지금 돌봐주는 이유는 K의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당장 장례식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K를 봐주기로 한 거라며 K는 아직 자기 엄마가 죽은지도 모른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미미와 하나는 그제서야 K를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발자국 사건은 흐지부지하게 끝이 났습니다. 밤이 되었고 K와 미미는 침대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미미는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냐고 K와 진솔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K는 옆을 바라보며 옆에 항상 검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무서운지 눈물을 흘리며 검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미랑 떨어지면 검은 사람과 둘만 남게 되어 무섭다고 합니다. 미미는 울고 있는 K를 위로하기 위해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미미가 위로해줘도 계속 옆에 검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미는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합니다. 분명 깨끗한 K의 얼굴이 어느 순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K는 분명 미미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언제 더러워졌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K의 얼굴의 자국을 자세히 보니 왠지 손자국처럼 보입니다. K의 얼굴의 눈물 자국이 왠지 안쓰러워 보입니다. K가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자
미미는 부모님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미미는 부모님에게 K는 어느 순간 얼굴에 무언가를 항상 묻히며 옆에 검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을 부모님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검은 사람이라는 말에 부모님이 갑자기 놀라운 표정을 짓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을 확인한 미미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K의 엄마는 분신 자살을 하였습니다. K의 엄마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새까맣게 타서 검은 수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미는 K가 말한 검은 사람이 죽은 엄마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2층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K는 자신의 엄마가 죽은지도 모른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검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K가 자고 있던 방 문을 열어보는데 방 안의 상태를 보고 미미는 놀라운 표정을 짓습니다. 방 안에는 무척이나 더러워졌으며 K의 옆에 검은 사람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미미는 그 그림자를 보고 당황해하지만 검은 사람은 미미를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K의 엄마인지 K 옆에 같이 눕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검은 손으로 K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서는 K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데 그 자리에는 항상 보았던 검은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K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조심히 옆을 쳐다보는데 검은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K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미미가 있는 곳으로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미미는 검은 사람의 행동을 주시하는데 검은 사람은 K가 간 곳을 바라보더니 조금씩 몸을 움직입니다. 몸이 불편한지 움직임은 느리지만 일어서는 것까지 자세히 보입니다. 그리고 K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며 손을 K에게 뻗으며 K를 만지려고 합니다. 그 모습에 미미는 소리를 치며 K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 소리에 부모님도 달려옵니다. 미미는 검은 사람이 정말 있었다며 2층 자기 방에 검은 사람이 있다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빠와 함께 미미의 방에 가보는데 다시 돌아온 미미의 방에는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미미에게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미미는 화를 내며 정말 봤다고 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K는 많이 무서운지 미미를 더욱더 세게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K는 지금도 검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K의 눈에는 보이는 듯합니다. 자신의 바로 뒤에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무언가를 해줄 수가 없는 미미의 가족들. 그런데 그 틈에도 K의 얼굴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본 미미의 엄마. 미미는 자신의 눈으로 본 만큼 K의 근처에 정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K가 불쌍하다며 아빠에게 무언가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해봅니다. 하지만 미미의 아빠도 딱히 방법은 없어 보이자 미미는 아빠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자 미미의 아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당한테 부탁해보기로 결정합니다. 미미의 엄마는 아무런 허락 없이 구슬하는 것이 꺼림칙해 보이지만 현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미의 집에는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무당은 미미 옆에 있는 K를 보더니 확실히 검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무당이 굿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소리와 살벌한 표정의 무당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굿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합 소리와 함께 호공에다가 휘두르니 검은 사람이 소파에 튕겨나갑니다. 이번에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 듯합니다. 무당은 검은 사람에게 이승의 미련을 버리라며 다시 봉을 휘두릅니다. 그럴수록 검은 사람은 고통스러운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벽에서 천장, 다른 방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에 무당은 검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더욱더 굿에 힘을 줍니다. 이제는 문이 다 닫혀있는 집안에 엄청난 바람도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끝이 다 와가는지 무당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며 행동들 또한 가격해집니다. 이제 검은 사람은 미친듯이 날뛰며 집안 모든 것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5시간에 이르는 사투가 끝이 나고 검은 사람은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검은 그림자가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그을음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미미의 부모님의 신장 개업한 가게까지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K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밝은 성격의 소녀로 자랐다고 합니다. 이토준지 미미의 괴담 6편 붉은 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토와 미미가 말다툼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오토와 미미가 길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귀신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는 지금까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 귀신이 있다고 하지만 나오토는 그런 것들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림자도 사람 얼굴로 보이는 거라고. 나오토는 무슨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귀신 탓으로 돌리는 미미를 나무랍니다. 그 말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주는 나오토에게 화를 냅니다. 많이 화가 났는지 미미는 나오토에게 절교라며 먼저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자 나오토도 큰 소리로 절교라고 말합니다.
나오토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오자 친구인 미사는 미미에게 졸교라는 말은 심하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미미는 아직도 많이 화난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무서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사후 세계와 귀신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크게 말합니다. 그러면 미사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미사는 사후 세계와 귀신은 있다라고 말하자 미미는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는 미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사는 거기다 요즘 자신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미가 관심을 보이자 미사는 보여줄 게 있다며 어디론가 미미를 데려갑니다. 일단 따라오라며 미미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미사가 데려간 곳은 뭔가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습니다. 이곳은 미사의 할아버지와 삼촌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철거를 하던 도중 사정이 생겨서 중단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부엌 아래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미가 이상한 게 뭐냐고 물어보자 미사는 일단 문제의 장소에 미미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 바닥 밑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사 도중 지하 창고 바닥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더니 그 밑에 커다란 공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흙을 드러내고 나무판으로 덮어두었지만 실제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손전등도 미리 준비해온 미사는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미미도 같이 따라 내려가서 덮어둔 나무판을 들어 올립니다. 나무판을 들어 올리자 밑에는 너무나도 어두운 공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미사는 몇 번 온 적이 있는지 망설임 없이 내려가자 미미도 미사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미사는 먼저 내려와서 들고 온 손전등에 불을 켜는데 정사각형의 좁은 방이 보이며 벽 중앙에 붉은 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누군가 만든 방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출입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사와 미미가 내려온 곳은 흙이 무너지면서 생긴 구멍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사실상 아무도 출입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의심스러운 것 한 가지, 벽에 있는 붉은 원입니다. 미미가 이 붉은 원은 뭐냐고 물어보지만 미사도 딱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유일한 열쇠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 미사가 이 방을 미미에게 보여준 것은 사후 세계와 귀신의 존재를 믿는 미미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미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사의 삼촌은 집이 너무 낡아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에게 철거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집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촌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철거를 강행하였는데 그때 부엌 아래쪽에서 이 방을 발견하였습니다. 삼촌과 할아버지는 이 방을 확인하기 위해 같이 내려갔는데 할아버지는 이 집은 증조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지하실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어쩌면 더 윗대에서 이곳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할아버지는 벽에 있는 붉은 원을 보고 이곳은 혹시 신을 모시는 제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이곳은 신성한 곳이라고 절대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지하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삼촌은 지하실에 찾아가서 할아버지에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시지 않았고 덮어둔 나무판을 열어보았을 때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와서 온 동네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할머니까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까지 실종되고 미사는 삼촌과 함께 이 방을 처음 내려왔습니다. 삼촌은 이 붉은색 원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봤을 때는 옅은 색이었는데 조금씩 색이 짙어지고 있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라질 때마다 조금씩 붉은 기운이 더 짙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삼촌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방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며칠 후 삼촌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미사는 삼촌도 분명히 이 방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사 또한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붉은 원의 색깔이 더욱 짙어졌다고 말합니다. 3명의 실종은 이 원과 관계가 있을 거라며 이 원이 사후 세계거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미미는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기분이 이상해진다며 이제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밖으로 나온 미미와 미사. 미사는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경찰조차도. 보통의 사람들은 전부 나오토와 같은 반응이었죠. 하지만 미미는 그래도 미사의 말을 믿는 것 같습니다. 미사는 붉은 원의 비밀을 알아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을 다시 구하고 싶어 합니다. 며칠 후 학교. 나오토와 미미는 아직도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는 보지만 누가 먼저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미사는 미미를 부르며 사실 어제 자신 혼자 지하실에 갔다고 말합니다. 미사는 붉은 원의 열쇠를 찾았다며
어쩌면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미미가 뭐냐고 물어보자 미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직접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미사와 미미는 붉은 원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미사는 미미에게 위에서도 보인다며 손으로 어느 한 곳을 가리킵니다. 미미가 미사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는데 그 순간 미사는 미미를 지하실로 밀쳐버립니다. 갑작스러운 미사의 행동에 미미는 낙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미미. 그리고 미사는 그런 미미는 관심도 없고 미미가 도움을 요청하면 곤란하다며 미미의 휴대폰을 챙깁니다. 미사는 작정하고 실행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미미는 미사에게 왜 이러냐고 물어보지만 미사는 대답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며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올려버리고 붉은 원의 열쇠 따윈 없다고 말합니다. 미미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이 지하실에서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며 미미 또한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친구.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의 배신은 미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미사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 나무판을 덮어버립니다. 미미는 그런 미사를 한없이 부를 뿐입니다. 미미를 가두고 밖으로 나온 미사는 나오토를 어느 한 공원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미의 이야기를 꺼내고 미미가 나오토랑 헤어지고 싶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토를 이전부터 쭉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사의 목표는 나오토로 보입니다. 나오토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미를 가둔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미미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올라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올라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다 뒤를 쳐다본 미미는 작았던 붉은 원이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언가의 위화감을 느낀 미미는 붉은 원의 무서움을 느낍니다.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도 조금씩 붉은 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붉은 원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 보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붉은 원은 이제는 한쪽 벽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미미는 그걸 보자 무서움에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나오토는 무언가를 느낀 건지 어느 쪽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사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나오토는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사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미미에게 돌아가서 이제 붉은 원은 한쪽 벽만이 아니라 미미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방향으로 다 퍼지며 미미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무서움에 살려달라고 외쳐보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붉은 원은 미미의 몸에 닿기 시작하였고 미미의 몸을 덮기 시작합니다. 미미는 이제는 나오토의 이름까지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위에서 나오토가 나무판을 열며 나타납니다. 그러며 미미에게 손을 내밉니다. 미미는 빠르게 나오토의 손을 잡습니다. 나오토는 미미의 손을 잡자마자 빠르게 미미를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무사히 미미는 지하실을 빠져나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미미는 다른 사람처럼 사라졌을지도 몰랐습니다. 미미와 나오토는 서로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물어봅니다. 나오토는 미미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미의 목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무작정 달려온 것이었죠. 그러며 일단 미미를 위로 데리고 올라오는데 위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사였고 미사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미에게는 관심도 없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미와 나오토는 그런 미사를 두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후로 미사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사는 지금 또 행방불명인 채로 소식이 없었고 그리고 그 지하실은 집과 함께 철거되면서 땅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이렇게 미미의 괴담 6편 붉은 원이 끝이 나며 미미의 괴담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저번 편에도 말했지만 이토준지의 만화 중 유일하게 커플이 살아간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피엔딩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나오토와 미미는 헤어지지도 않고 두 명 모두 무사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나오토가 미미를 구해주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런 엔딩은 이토준지의 흔치 않은 일이라 신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용돌이에서는 슈이치와 키리에는 유적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공포의 물고기는 여자친구인 카오리는 괴물로 변해서 죽고 타다시 혼자 남은 엔딩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시리즈 지옥의 레미나나 토미에를 포함한 단편 시리즈 중에서도 좋게 끝난 게 잘 없는데 이런 편은 정말 희귀한 편입니다. 이 작품은 이토준지 컬렉션 이후 2004년에 나온 작품으로 다른 작품에 비해서 엄청나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저는 재밌게 보았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보다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폴더폰이 2004년에 나왔던 작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미의 괴담은 다른 작품과 다르게 그나마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서 약간의 공포를 추가한 느낌이라 이토준지 특유의 밑도 끝도 없는 공포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토준지 만화의 특징 중 하나인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 미미가 나와서 몰입하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에는 다른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